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4경기입니다. 경기 SG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이국 속기대국에서 이슬아 선수가 드디어 연패의 고리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아 선수가 SG골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박지은 선수를 꺾으면서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을 여수 거북선이 했고요. 지금 양 팀의 막내 송혜령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만남이 지금 좌측에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1국 장고대국과 이제 3국 속기대국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함께 네. 보도록 하죠. 루이 선수와 이민진 선수가 지금 우측에 대국을 하고 있고요. 루이 선수는 초읽기에 몰린 것으로 보이죠. 삼국 속기대국, 이 각 팀의 막내 선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네.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와 경기 SG골프의 송일영 선수가 만났어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여자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이제 장고대국은 두 선수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루이 선수의 머리에 살짝 바둑판이 가려져 있지만 네. 이 아래쪽은 흙의 집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서 흙이 끊고 여기를 덮어 씌운 장면인데요. 루이 선수는 일단 이곳은 연결을 해야죠. 지금 이곳이 지금 좌측 전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을 해야 흑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흙은 여기를 두고 그때 중앙까지 교환을 시킵니까? 지금 중앙까지 교환을 하고 여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쪽은 뭐 무조건 둬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두는 순간 백도 항상 여기가 이제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늘 이제 한 점을 잡고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것도 거의 선수예요. 그럼 백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쪽 부분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변 쪽은 흙의 진영이고요. 5, 6,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다른 연결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 장면에서 초읽기란을 사용한 것은 이 좌측에 뭔가 건드리는 것이 집으로 득일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쪽을 연결하는 사이에 백이 자연스럽게 여기 선수로 사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살기 전에 먼저 좌측을 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둘 때 뭐 이렇게 붙인다면 네, 그곳 나일자로 갑니까? 뭔가 지금 득을 볼 여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진영을 먼저 좀 깨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죠. 네, 흐름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계속 좋았는데요. 지금 뭔가 또 중앙에서 새로운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일단 이곳을 연결하기보다는 먼저 이곳을 한번 내려서서 등수를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웅수가 백에게 있나요? 그냥 지금 이 교환 자체가 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뭐 한 번 더 젖히고 뭐 더 뭘 할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곳 자체는 뭐 공배 연결이니까 최대한 이쪽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고 끝까지 잡으러 오면 그때 연결하는 것이 집으로는 흙이 가장 낫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 부분이 백도 모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쪽 부근을 만약 붙여서 건드려 간다면 여기 이어서 수를 내러 들어가는 것을 뒷맛으로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도 응수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이민진 선수가 그 부분을 지금 지켜두는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변을 끊어가네요. 네, 그쪽은 뭐 이민진 선수가 어차피 이렇게 받을 생각이었다고 뭐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노타임을 응수를 했고요. 지금 중앙과 상변 쪽 큰 자리까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아직은 결정이 나진 않았는데 서로 무난하게 정리가 된다면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중앙전이 끝나면서 끝내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일국 장고대국과 이제 삼국 속기대국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팔라운드 4경기 삼국 속기대국에서 김다영 선수와 송일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 19세 2015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네, 김다영 선수 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여자리그를 뛰지를 않았고요. 이번 시즌 3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송일영 선수는 20세 14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여자 바둑리그 성적 6승 5패, 올해에는 4승 2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송혜령 선수가 올해도 살짝 삐걱거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일영 선수 2패 뒤에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굉장히 기세가 좋고요. 김다영 선수도 최근 6라운드와 7라운드를 연달아 승리를 하면서 두 선수의 기세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평소에 이 국가대표팀에서 보면 성격도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느낌이 있고요. 김다영 선수가 좀 차분하다면 송혜령 선수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고 그 중국 기사들이 위징 선수나 왕천싱 선수가 한국에 오면 이 여자 바둑리그를 두기 전에 국가대표실에서 같이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때 이 중국 선수들과 이 교류에서 가교 역할하는 선수가 바로 송혜령 선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가 봐요. 그리고 중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아, 중국 여자 기사들이 송혜령 선수를 많이 찾죠. 네, 일단 두 선수가 포석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지금 좌기 쪽에 눈목자를 하나 걸쳐두고 나서 좌상기로 걸쳤습니다. 지금 백이 이곳을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양쪽을 모두 보는 이 자리 일석이조의 호착이 되죠. 이쪽에서도 벌림이 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벌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여기서 반발을 한다면 네. 뭐 이런 식의 반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곳이나 혹은 아래로 가서 양쪽을 모두 가르면서 싸우는 방법. 이 작전도 유력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바짝 다가서는 것은 이쪽을 두고 덮어 씌웠을 때 앞서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이 포석에서도 제가 한번 이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리 걸쳐둔 이곳 교환이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눌러막는 자세가 좋고 이것은 백이 별로 원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김다영 선수도 바짝 다가가지는 않았네요. 네, 역시 가운데로 이렇게 양쪽 모두 두 칸을 못 벌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좋습니다. 벌림에 있어서 기본은 두 칸인데요. 지금 양쪽 모두 두 칸으로 다가서는 것은 틀어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칸만도 못하죠. 그렇다면 한 칸은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고 양쪽의 흑돌 모두
이제 벌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그래서 벌리지 않고 협공을 해 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쪽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죠. 보통 양걸침을 당했을 때 어느 쪽을 붙여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한 쪽에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한 점보다는 이 한 점이 더 약하죠.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의 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쪽에 붙이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네, 약한 쪽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상변 쪽이 맞는 방향일 네. 테고요. 그런데 반대쪽에 붙이네요. 그런 말 하기 무색하게 두어갑니다.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저렇게 붙이는 방향이 있어서 가장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상대가 이쪽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송혜령 선수도 지금 여기를 붙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 최근에는 뭐 예전만큼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정석이 진행된다고 보면요. 이렇게 되었을 때 101점이 좀 이상한 위치에 있죠. 이 수는 이쪽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쪽에 있어야 이 한 점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한 쪽에 붙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김다영 선수가 아예 한번 싸워보자는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뒤로 막아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둬야 그래도 애초에 백돌이 있는 것이 의미가 살죠. 지금 장면에서 끼어 있는다면 정말 붙이는 방향이 잘못 선택된 겁니다. 이쪽을 끼워 있고 나서 계속 중앙으로 틀어 막는다면 이런 식의 정석이 되는데 이것은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뭐 젖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호선바둑에서는 사실상의 정석이 아닙니다. 이건 흙이 좋아요. 네, 이렇게 진행되면 귀로 막아가는 수단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막아가네요. 네, 결국 김다영 선수가 귀로 막긴 했는데 그 다음에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정석이 진행이 될 때에도 사실 백의 애초 협공 갔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실전처럼 붙이기보다는 역시 강한 쪽을 붙이는 것이 무난합니다. 네, 장고대국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민진 선수의 대착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를 젖혀 이으니까 여기를 찝었거든요. 백돌이 이곳에 다 있는데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찝었습니다. 그러자 단수 치고 뒤에서 단수 치고 잡히고 지금 뒤에서 치고 따니까 이렇게 막은 겁니다. 엄청난 손해죠. 글쎄요, 지금 이것은 타격이 큰데요. 하나, 원래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좀 좋아 보였던 국면에서 지금 이 진행은 타격이 큽니다. 오히려 둬서 돌이 더 잡힌 거네요. 네, 지금 이민진 선수의 표정이 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일단 이민진 선수의 착각으로 로이나이웨이 선수가 일단 득점을 좀 해가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민진 선수 지금 평범한 수로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강수가 또 나왔죠. 지금 한 점을 움직이는 거죠. 여기를 나와서 끊는다면 이 백돌은 뭐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쪽을 포기하고 좌측으로 두면서 이쪽에 세 점을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거나 잡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고 해도 백이
꼭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평범한 수보다는 좀 더 강한 수를 계속 찾게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런 수단을 찾는 이유는 역시 뭔가 흐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은 역시 이 흙이 좋네요.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원래 좋았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득을 받고 10초. 하나, 이민지 선수는 타격이 큽니다. 지금 너무 쉬운 걸 착각을 했거든요. 네. 이순우 로이나이웨이 선수가 흑 석점을 주기 싫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다 살리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민진 선수가 중앙 쪽에서 틀어 막을 때 이쪽 부분을 이을 때 이 네. 자세는 괜찮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 부분에서 이민진 선수가 일곱, 여덟, 아홉. 여기만 놓고 보면 9집 손해를 봤어요. 그럼 이쪽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끊어서 뭔가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한 집 정도 쳐준다고 해도 지금 8집을 손해 본 겁니다. 타격이 안 클래 안 클 수가 없죠. 8집이면 더 이상이니까요. 삼십 초. 하나, 네, 내려서서 받아가고요.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양팀이 1대1이 되는 상황에서 이 양팀의 막내 김다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판으로 팀의 승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네, 이제 속기 대국은 좌상기 쪽 변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송혜령 선수의 마지막 수가 하나, 이쪽을 다가서는 수였죠. 이 수는 다음에 여기를 치받아서 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다영 선수도 지금은 그쪽을 이제 넘겨주지 않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급소를 급소 가네요. 네, 이것도 하나의 맥점입니다. 이건 어떤 수를 노리는 건가요? 지금 받아주면 일단 이 교환 자체가 득이고 셋, 넷, 한 점을 째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101점을 포기하면서 이쪽에 세력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도 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서면 이것은 선수로 다 처리가 되고도 백이 그렇게까지 집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흙이 지금 가르고 나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송혜령 선수가 가만히 놔둔 채 그냥 이곳을 단수를 치거나 그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인 최강수는 여전히 치받는 수가 있긴 한데 이것은 너무 겁이 납니다. 막는 것은 이제 젖혀서 가능해지죠. 끊어도 여기를 먼저 교환을 시키고 나서 뒤를 잇는다면 이것은 애초에 갔던 백돌이 다 잡혔기 때문에 흙이 좋은데요. 여기를 두면 아마 김대영 선수도 지금은 늘어서 둘, 셋.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를 젖혀도 되젖힌다면 지금 끊을 수도 없고 뭔가 엄청난 건 없습니다. 뒤로 받아가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이 교환은 득이죠. 여전히 이곳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을 단수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이 교환을 시켰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네.
어차피 단수 칠 거라면 사실 방금 전에 호구친 교환은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백이 이곳을 끊는 것이 네. 그렇게 엄청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점에 대해서는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결행을 일단은 시켰고요. 하지만 뭐 서로 큰 실수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바둑은 팽팽합니다. 김다영 선수가 뭐 이쪽을 덮어 씌울지 어느 쪽을 씌울지도 어려운데요. 주 하나, 둘, 자,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흑의 다음 수는 너무나도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를 두었을 때 김다영 선수가 과연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여기를 두는 순간 다음에 이곳 들여다보는 것도 기분이 좋고 다음 이쪽 날일자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속 수단이 없다면 이 수가 좀 한가할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중앙, 하변 쪽으로 흑은 좋은 맛을 노려가고 있는데요. 저 루이나이웨이 선수 머리 가려진 곳에 이민진 선수가 이 선을 틀어 막으니까 루이 선수가 이쪽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 항상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 교환을 하기 전에 여기를 붙인 거예요. 30초. 그러니까 어떤 득이 될지 뭐 이민진 선수도 당연히 내려서겠죠. 네. 그 루이 선수가 보이는 후속 수단이 어떤 수법일지가 궁금합니다. 한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손을 빼도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호구 치면서 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집으로 득은 아닌데요. 일단 이렇게 처리하려는 것 같거든요. 별다른 수는 없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백이 추궁해 오면 백도의 자충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두었을 때 좀 뒷맛이 나쁜 자리이긴 합니다. 머리가 가려져 있지만 이쪽을 붙이고 뭐 치받는 수라거나 여러 가지 수법은 있어요. 여기를 붙이고 치받는 것이 있죠. 하나 교환하고 치받는다면 뒷공배가 몇 개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가 날 수도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사실 그곳은 루이 선수가 저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쉽게 처리해도 국면이 우세했는데 끝까지 부분적인 이 최강의 수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중앙 쪽으로 쉬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대에게 숙제를 던진 거죠. 늘어간다면 여기를 늘었을 때 과연 양쪽의 약점을 흑이 모두 커버할 수 있을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별다른 수법이 없다면 지금 송혜령 선수도 여기를 느는 수가 불가능해요. 30초. 하나, 둘, 네, 과연 송혜령 선수 여기서 어떤 행마를 보고 있을지. 이쪽을 씌어간 수는 굉장히 호쾌한 그런 모자 씌움인데 늘지 네, 못했네요. 결국 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백도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그래도 지금 냉정한 선택이죠. 늘었을 때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서 늘면 여기를 붙여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쪽을 씌어간다면
여기를 젖혀서 셋, 넷, 다섯. 한 점을 잡고 나서도 이제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백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네, 늘어서 두어 가고요. 늘면 여기에 붙이는 것까지는 필연으로 진행이 되겠죠. 30초. 하나, 둘, 셋. 일단 송혜영 선수가 그쪽으로 나갑니까? 중앙 탈출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흑이 만족을 하고 있고 김다영 선수는 공격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곳에 오고 하변에 집 모양을 키웠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왠지 여기로 호구 치기보다는 이렇게 반발하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덟. 이곳에 반발로 인해서 백돌이 안에 살아있다면 여기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헛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 네, 그냥 받아두네요. 장고대국은 여전히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흐름인가요? 네, 뭐 변한 것이 없죠. 30초. 하나. 30초. 하나. 장고대국은 끝내기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진행이라면은 이 삼국 속기대국으로 팀 승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팔라운드 4경기 여수 거북선과 경기 SG 골프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팔라운드 4경기 경기 SG 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삼국 속기대국과 일국 장고대국인데요. 네,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여기를 넣으니까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뒀어요. 여기를 들어간 수가 이쪽을 끊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진 선수가 일단은 이곳이 급하기 때문에 30초. 안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쪽을 끊겠다는 건데 끊고 나서 여섯. 흑은 여전히 이제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열. 그러고 나서 과연 여기를 백이 손 뺄 수 있을지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진행대로 간다면요. 끊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고 자체로 이 부분에 지금 수가 나기도 하죠. 둘, 셋, 여기를 두고 치받고 젖히면 수가 나니까요. 여섯. 네. 네, 지금은 이민진 선수가 좀 괴롭습니다. 지금 저수에 대해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둘, 셋, 넷. 일단 이런 곳을 하나 찔러도 백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막잔이 하나 단수치는 교환으로 인해서 다음에 여기를 끊어갔을 때 흑이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백돌이 다 자충이라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살아 있다고 본다면 그냥 이곳은 안 받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만인데요. 넷. 네, 그쪽 가죠. 이것으로 뭐 원래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우세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 100석점이 잡히면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집으로 다섯. 좀 더 격차를 벌리네요.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지금 이쪽을 다 잡았는데 이민진 선수가 더 이상 득볼 수 있는 곳이 지금 2번 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진 못합니다. 30초. 하나. 네, 점점 둘, 셋. 양 팀의 대결 1대1에서 이제 김다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판이 승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쪽으로 막아가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다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바둑은 이쪽의 형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이쪽을 끊고 나서 여기를 붙이는 수법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한 점을 따내고 흙도 따내면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백이 실리로 득을 받지만 흙이 계속해서 백을 추격하는 이것이 하나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변화인데 백이 축이 유리할 때에는 방금 전에 그 수순에서 여기를 뒤로 대젖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축이 백이 불리해서 네, 잘 안 될 것 같고요. 딱 이 흑돌에 걸립니다. 하변에 더 이상 이득을 보는 수단은 없었고요. 네. 네, 이민진 선수가 하변 쪽에서 뭐 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루이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바둑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선수의 승리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하나,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김다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또 부담감을 많이 아는 채 대구를 할 텐데요. 네, 아홉. 알고 있지는 않겠죠. 네. 네, 오늘 하나, 경기 SG 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다섯, 여섯. 8라운드 4경기 승부는 삼국 속기대국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예측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있는 것도 있죠. 흑은 있거나 호구 두 가지 선택 모두 가능합니다. 아, 지금 이민지 선수가 돌을 걷었고요. 아, 지금 네. 바로 그 착각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8집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8집은 너무나 결정적이죠. 이 착각이 아니었다면 더 미세한 승부였을까요? 네,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만만치 않거나 루이 선수가 좋다고 해도 아주 약간 좋은 정도. 후반 승부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민진 선수가 너무 쉬운 곳을 지금 착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급격히 무너졌죠. 네, 끝내기에서 착각이 있었는데요. 루이 선수. 루이 선수가 처음 이 세계 여자 바둑대회를 제패했던 것이 9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모습 보여줍니다. 네, 1국 장고대국에서 로이나이웨이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벌써 올해 5승 1패 기록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현재 1대1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이 팀 승리가 이 3국 막내 선수들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혜령 선수와 김다영 선수 이 두 막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쪽이
그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김다영 선수 촐기 4번, 송혜령 선수는 촐기 3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상 쪽의 형태가 제가 예측한 것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그러게요. 글쎄요, 지금 축이 분리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던 그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죠? 지금 김다영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이러고 지금 축머리를 사용합니까? 네.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뭐 거의 처음 보는데요. 이런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젖히고 축이 불리하면 사용할 수 없는 이 수법을 두고 나서 여기를 축머리를 썼어요. 그럼 송혜령 선수는 뭐 이쪽을 해소할 확률이 높겠죠. 해소를 하면 지금 여기를 젖혀서 연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진행은 백두 참 겁나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이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전 이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잡지 못하면 백이 이상합니다. 네, 연타를 합니다. 김다영 선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한 표정인데요. 네, 지금 뭐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이 교환들이 얼마나 악순냐면요. 애초에 이제 백이 이곳을 침입하면서부터 생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입 없이 흙이 그냥 지켰다고 본다면 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킨 이후에 백 여기를 붙여서 끊으니까 단수치고 이었죠. 대손해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넣으니까 3-3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손해죠. 그 다음도 계속 손해죠. 악수 교환을 몇 번 한 건지 모릅니다. 이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여기를 연타했기 때문에 꽤 강력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지 못하면 흐름은 송혜령 선수가 좋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너무 갑자기 이런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무슨 착각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착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어려운 수법도 아니고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정석 진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좀 과감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형태에는 흙이 이런 곳을 붙이는 자세가 나왔을 때 여기를 끊으면 항상 이렇게 교환이 되거든요. 그럼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하변 쪽을 통해 탈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5, 6, 7. 네, 송혜령 선수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그냥 먼저 중앙 쪽으로 나가고자 하고 백 이런 식으로 두면 악수를 안 하고 나갔으니까 만족하고요. 계속 두들겨 막으면 안으로 더 파고들면서 지금 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흐름은 흙이 좋습니다. 흙은 이 돌들만 타개가 잘 된다면 이득을 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쪽에서 뭐 엄청난 이득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젖혀도 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끊으면 이쪽을 돌파했을 때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백의 모양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쪽 끊고 이쪽 끊는 게 다 선수라서 이 한 점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2단 젖히는 게 최선인가요? 네,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이제 틀어 막는 데 있어서 최선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 흙을 못 잡으면 바둑은 끝이죠. 여덟, 뭐 다 깨지니까요. 열.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길은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2단 쳐쳐갑니다. 여기서 송혜령 선수 지금 이 붙이는 수가 미리 끊어두면 확실한 선수인데 지금 붙이면 일단은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단수 치고 끊으면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보겠죠.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악수니까요. 이제 그런 것이 흑의 고민이고 송혜령 선수가 가능하다면 이제 늘고 나서 호구 쳤네요. 급소를 갈 때 여기까지 아예 그냥 잡아버리고 끊을 때 그때 여기서 안에서 살 수 있다면 뭐 바둑은 거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송일영 선수도 좀 떨리겠죠. 네, 많이 떨리는 진행이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 붙이겠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고들면서 살 수만 있다고 해도 이건 김다영 선수가 좀 타격이 큽니다. 지금 이쪽은 치받는 것이 언뜻 보면 이제 여기를 끼우는 것과 여기를 끼우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흙이 곤란한 듯 보이지만 여기는 하나만 끊어둔다면 여기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끊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송혜령 선수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흙이 좌변에서 살아가는 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뭐 이런 곳에 집을 낼 여지 등을 생각하면 이 흑돌이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돌이켜보면 송혜령 선수가 가장 쉬운 선택은 이 젖힌수로 여기를 붙이는 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붙여두고 젖혔다면 그래도 2단 젖힌 다음에 느는 자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타개했다면 전혀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은 물론 뭐 타개만 된다면 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면서 살 수 있습니다만 유리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지금 어떻게 돌을 살려야 할지. 그 송혜령 선수가 이미 좀 최대한 버틸 대로 버티고 네. 저지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런 형태는 잘 잡히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대마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막상 돌이 몰리니까 생각보다는 또 타이트한 느낌이 있네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그러니까 부분적인 최선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지금의 형세를 생각하면 역시 이 젖히고 고친수는 어느 타이밍인가 여기를 붙여서 좀 더 쉽게 타개하는 쪽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더 두기 편했습니다. 네, 일단은 중앙부터 공략을 하는데요. 네, 일단 그곳을 끼어 이어서 거기서부터 형태를 잡아갑니다. 송혜령 선수의 표정도 그렇게 이 부분적으로 썩 마음에 든다는 표정은 아니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둘, 셋, 하변 쪽을 깨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여기를 젖히는 것도 형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을 단수치고 끼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깬 것은 집으로 보면 한 10집 정도 깼습니다. 여기 맡긴 것이 그 이상의 가치는 있어 보이네요.
중앙 쪽을 교환시키고 나서 송혜령 선수가 안쪽에서 살기 위해 네. 전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술인에서 거의 잡힐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확실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집만 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곳도 다 선수고 잡히는 형태는 분명 아닙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흑돌이 살아가게 됐고요. 이제 네. 김다영 선수도 손을 빼갑니다. 이제 중요한 곳은 상변이죠. 상변 이 벽이 거대한 모양에서 어느 정도까지 집이 부풀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송혜령 선수가 저 흑 대마가 쉽게 탈출을 했다면 네. 지금 이런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지금 이 교환이 이 상변 쪽의 모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확실히 보면 볼수록 이쪽에서의 송혜령 선수의 선택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상변에서 백이 어느 정도 선까지 집이 나야 우상귀의 손해를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변 쪽의 집 모양과도 흙의 집 모양과도 연관이 있어서 뭐 딱 어느 정도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0초 하나, 글쎄요. 둘, 아무튼 넷, 송혜령 선수가 지금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돌의 흐름으로만 보면 그래도 흙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김다영 선수가 꽤 추격한 모습이고 사실상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늘어가고요. 네, 지금 송혜령 선수도 깊숙한 침투보다는 어느 정도 집을 지어주면서 그 사이에 흙의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우변에 흙집을 지으면 뭐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방금 전에 붙이고 는수에서 엿보입니다. 초 하나, 둘, 네, 김다영 선수가 상변에 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몇 집이 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수 거북선의 이국 속기대국을 맡았던 이슬아 선수. 오늘 또 승기를 잡으면서 연패를 끊었었죠. 이슬아 선수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슬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연패를 하다가 이렇게 승리를 하셨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단은 이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연패를 끊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짊어졌을 것 같은데 이 부담감 그리고 연패에 대한 이 부담 그리고 팀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머리를 좀 잘라봤어요. 최근에 이제 앞머리가 좀 있는 게 낫다는 의견도 좀 받아들여서 네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분 전환을 이제 머리를 통해 된다는 뜻이죠. 공부를 계속 하는데 분위기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네. 머리를 자르는 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머리를 자른 건 기분 전환에 좀 도움이 되셨어요? 헤어스타일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낫다고 괜찮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네. 이슬아 선수 지난해에는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승부의 현장에서 잠깐 멀어졌다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다시 복귀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땠나요? 뭐 작년에는 사실 뭐 지족 선배도 좀 그래도 아쉽지만 어느 정도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뭐
그동안 네, 열심히 준비해서 뭐 돌아와서 뭐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좀 침착하게 두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침착함과 느슨함의 그 사이를 모르겠어서 좀 요즘에 그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구 이 막내 선수끼리의 대결로 이 팀 승부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이 3구 지금 형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좀 뭘 먹고 와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네. 그러면은 그 마지막 감사합니다. 3구 그 팀의 막내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여수거북서 화이팅. 이수아 선수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엉뚱한 매력의 이스라 선수다운 그런 네. 인터뷰였습니다. 송일행 선수는 마지막 출기였습니다. 네, 3국 속기 대국 송일행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 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